다시 22대 국회에서 또 한 번 주목받을 딱 보시면 아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예지입니다. 네, 네, 안내견 저희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요. 알려드리고요. 혹시 뭐 마음이 좀 편하십니까? 오늘 인터뷰. 아우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쓰셨던 말씀 중에 나부터 잘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저만 일단 저라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재선이 되면 또 무게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의 기대도 다르고 또 발언을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확 다르다면서요. 네. 아직 다른 거 제가 아직 재선 의원이 되기 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되고 나서 달라지면 혹시 연락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기대하시는 바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듣고 있고요. 예. 사실 기대하시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22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게가 더 크고요. 네. 네. 무엇보다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입법에서 많은 활약을 해오셨습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나오시면 법안 발의하고 통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통과가 된 다음에 되게 뿌듯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법 통과시켰습니다 하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법이지 체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하나하나 다 소중해가지고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법안을 체험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제 법안 중에 몇 가지는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예를 들어 뭐 음료수라든가 과자나 아니면 라면 같은 그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그런 포장지에서 점자나 바코드를 통해서 수어나 이런 그 정보들 알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현재 시행 전이긴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미리 공감해 주셔서 솔선수범해서 이미 판매를 조금씩 늘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상비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어서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서 20대 국회나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제안됐지만 물론 저는 없었고요. 그런 것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가 21대 국회에 제가 추진해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이미 시행이 전인데요. 2024년 6월 7월부터 시행일이지만 이 역시도 제약회사들에서 먼저 공감해 주셔서 시행을 이미 한 제약회사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소화제나 종합감기약품 등에 이미 점자나 바코드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늘고 있고요. 또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도 한 제품이 사실상 그 내용은 이전에 두 가지 법과 비슷한 내용인데 통과는 되지 못했어요. 예. 하지만 이 일을 아시고 또 이렇게 솔선수범해 주시는 화장품 회사들이 계셔서 이 역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법안 통과의 결과물입니다. 저보다는 제 지인들이 굉장히 좋다, 제품이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보람 많이 느끼고 있는 법안들 중에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물건 살 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돌토돌한 그 점자에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체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에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반대 법안 통과가 잘 안 돼서 좀 답답한 경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 된 법안이 굉장히 많고요. 169건에서 170건 정도 발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44건 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법안들도 사실 하나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기 때문에 없겠지만. 다 아쉽지만요. 그렇죠. 그중에서 좀 가장 많이 아쉽고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한 법안 중에 하나가 장애인 학대 특례법입니다. 지난해 4월에 발의를 했고요. 저희 당 의원들만 같이 공동 발의를 한 것이 아니라 초당적인 여야 의원들 51분이 같이 공동 발의를 50분인가요? 네, 아무튼 꽤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셔서 공동 발의를 해주신 그런 법안이고 또 6월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공감하셨고
하시고 그 법안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던 법안인데요. 이것들이 그 반대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고 사실 논의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선거도 있었었고 예. 또 저의 어떤 노력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국회 일정에 밀리다 보니까 21대 국회에 잘 못 다루어질 것 같아서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장애인 학대 처벌 특례법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것을 가장 또 중점적으로 저는 네. 22대 국회에 다시 재발의할 법안 중에 하나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공감대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낙관하신다 이런 말씀 네, 제가 매우 알아들었는데. 낙관적이고 사실은 21대 국회에 통과되기를 굉장히 바랬지만 뭐 일정상 국회 일정상 좀 뒤로 밀린 경향이 있어서 22대 국회에 꼭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다른 데서는 저의 이력에 관심이 많지 법안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법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인데 그러니까 22대 국회 시작하면서 김혜지 의원의 1호 법안 이런 상징성 있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네.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었고요. 개정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저도 느끼는 거지만 활동 지원은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지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시면 뭐 가사, 그다음에 이동 등으로 지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지원되는 그 시간을 배정받는 것 역시 굉장히 그 장애 정도마다 장애 유형마다 달라야 하는데 그 평가되는 기준이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22대 국회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개인 예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인 예산제를 활용한다면 제가 발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개인 예산제 안에 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한 시행 전이고요. 시범 지금 연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아마 올해 6월부터 또 시범 사업을 몇 개 구나 몇 개 시도를 이렇게 정해서 하게 될 텐데요. 완전한 시행 전에 이런 것들이 좀 바로 잡힐 수 있고 제가 추진했던 그 개정안이 이 내용에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상임위나 이런 그 부처 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각오 이런 부분 여쭈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이번 국회에서 그러니까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소신 있는 발언도 조금 많이 하셨고 네. 또 지명직 최고위원도 하셨고 비대위원도 하셨고 여러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으셨는데 22대 국회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좀 그 전에는 제명당할 각오로 활동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같은 각오로 22대 국회에 임할 생각이고요. 저는 정치의 목표는 정치하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저의 목표는 목소리 내지 못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드리고 또 목소리를 내도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제가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정치가 제가 바라는 정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21대 국회를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귀한 4년이 또 저에게 주어진 만큼 좀 더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목소리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어쩌면 좀 더 새롭고 또 낯선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명당할 각오 그리고 또 비난받을 각오 하면서 22대 국회 4년 보내겠습니다. 네, 더 제명당할 각오를 하겠다. 네. 예, 어쨌든 각오를 말씀하신 제명당하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민의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견 조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조이가 국회 풍경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네.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시선도 바꿨어요. 느껴지십니까? 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정치 네. 전혀 관심 없고 사실은 굉장히 싫다. 그런데 이제 조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풀리신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 지인들로부터 듣는 것은 아무래도 조이가 이제 그 화면에라든가 많이 비추어지고 조이가 활동하는 것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렇게 또 거부 사례 등이 있거든요. 뭐 식품 접객 업소나 다른 공공 장소에 거부 사례가 종종 아직도 있는데요. 그래도 네.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계속 논란도 좋으니까 계속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조이가 지금 바닥에 축 처져가지고 근데 원래 이게 처진 게 아니라 편한 원래 거죠? 네, 아니면- 굉장히 편하고 항상 제가 다른 일을 할 때 조이는 네. 이렇게 쉬면서 이게 일한다기보다는 자거나 쉬면서 기다립니다. 아, 네. 힘을 비축하고 있다. 그렇죠. 예, 제 평소의 모습과 아, 네. 저도 힘을 좀 비축해야겠는데. 그리고 민주당의 섬유화 당선인 알고 계시죠? 네. 예, 두 분이 이렇게 토론회 같은 데서 만나는 모습 봤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그 전에 이번 국회에서도 사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도 맞습니다. 같이 협력을 많이 하셔서 법안 협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 최혜영 의원님과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초당적으로 사실 장애인이나 또 죄가 관련돼 있는 그런 관심 있는 법안들이나 정책 방향은 이렇게 당을 이렇게 국한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정치권 주제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패배를 이거 어떻게 더 낫게 해야 되느냐, 개선해야 되는 이런 여러 논란이 있고 백서도 제작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겨야 되는지 소신 있게 하시면. 백서에는 뭐 알아서 백서 TF가 제가 아니라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총선 패배는 저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뭐 누군가 몇 분의 그런 문제에 의해서 이런 패배가 뭐 저희가 결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책임이기도 하고 이 국민의힘 모두는 일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책임을 묻는 백서라기보다는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런 발전적인 방안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다음 총선도 계획하고 또 얼마 안 있어는 아니지만 2026년이죠. 지선과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거를 위한 당이 아니라 넓게 봐서는 그냥 저희가 국민의 힘이 되어야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정부 여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이 담기면 보다 발전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 질문이 가장 오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두 네. 분이 유난히 좀 같이 있는 사진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친한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도 네, 하시긴 저도 하셨는데 사실 궁금해요. 건강은 좋아지셨는지 너무 최근에 연락 안 하세요? 걱정되고요. 예. 최근이 아니라 저는 일할 때도 뭐 연락을 공식적인 그런 거 외에는 한 적이 없고 친분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좀 더 부드러운 질문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잖아요. 아, 네. 예, 사실은. 요즘에 좀 그만둔 지 오래되어가지고 예. 뭐 종종 하고는 있지만 피아니스트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낯서네요. 네. 굳이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피아노와 지금 정치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하나의 매개를 통해서 각자, 그러니까 한쪽 방향, 그러니까 양 방향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하면 연습이겠죠. 근데 그거 관중과 같이 공감하고 음악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 거기에 피드백을 받아서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그런 것이 음악이었다면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양방향인 거죠. 제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법안을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의를 제가 받아서
또 이렇게 전달하고 정책이나 입법으로 전달하면 또 피드백이 오고 그런 것들이 양방향으로 소통이 잘 될 때 잘 되는 정치 또 좋은 음악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점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이 이제 피아니스트가 되기까지 네. 할머님께서 각별한 희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도 이제 국민 여러분께 그런 각별한 희생, 헌신 이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책무를 지셨는데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의원이 헌신한다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실 때 그런 헌신을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과 그 정성과 뜻을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끌어내서 사실 4년이 길어 보이지만 굉장히 짧다는 것을 21대 국회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미 22대 국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의견 그리고 뜻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혜지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안내견 조이와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